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2일 마감 시간 내겠습니다. 시장은 소폭 좀 하락 마감했네요. 네, 0.6% 2475, 코스닥도 822. 좀 2차 전지와 로봇 쪽이 조금 주춤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한 종목 중 하나 어떤 오늘 금량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량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예. 배터리 아저씨가 홍보이사로 있는 유명한 기업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더라도 뭐 과거에 비하면 2011년 비하면 뭐 10,000배 올라갔네요. 15,089%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 이제 상승했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것도 불과 작년 2022년부터 계산하더라도 거의 1200% 10배 이상 4,000원짜리 회사가 8만원 9만원 거의 20배 이상 올라간 기업이죠. 근데 그 기업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좀 기가 막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좀 나오죠. 이 회사의 기초 현금 및 현금장 자산, 기말 현금 및 현금장 자산 보면 뭐 190억, 360억,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 자산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보더라도 뭐 200억, 300억, 네, 뭐 1000억대. 근데 갑자기 이 회사가 자기가 가진 기술력으로 8천억대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시가 뭐 기사한지 정확하게 공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풍문 또는 보도, 미확정이라고 나왔는데 내용이 보면 8천억 토큰 투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3년 1월 3일 파이낸셜 뉴스. 그러니까 기사로 이렇게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8천억짜리 공장을 지으려면 뭔가 이게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출처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 회사의 재물을 뒤져보면 지금 8천억이라는 돈이 없거든요. 8천억의 돈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무슨 재원으로 이제 이 기업을 지금 매출이 보시면 연간 한 2천억 찍고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 정도 보이고 자본 총계가 지금 1200억 있고 자산 총계가 2800억 있거든요. 예, 빚이 지금 1600억이 있는데 8천억을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좀 첫 번째 저기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투자 유치를 받으면 되죠. 예, 내 기술이 있으니까 나 기술을 토대로 뭐 CB를 발행하든 BW를 발행하든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든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 나온 게 자사주를 매각하겠다가 나왔거든요. 아, 이거 뭐 자사주 팔아서 공장 짓는 건가 그런 건가? 자사주가 얼마나 있냐면 지금 240만 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240만 주. 그러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주당 4,000원 하던 주식이 불과 2차전지 사업 뛰어든다, 8천억 투자한다, 뭐 리튬 광산 콩고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폭발했는데 이제 그렇게 폭발하고 나서 자사주를 판다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시가총액 지금 뭐 4조짜리 회사의 10%면 4천억인데 4천억을 4천억 중에서 2천억 정도가 지금 자사주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건가? 그래서 자사주 팔아서 2천억으로 공장 짓는 건가?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대주주는 사업권을 잃으면 안 되니까 대주주 지분을 팔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주가 부양하기 전에 뭐 지금 워낙 주시장이 엉망진창이죠. 뭐 SG 사태뿐만 아니라 뭐 라데겐 사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뒷배가 있고 차명 계좌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누구 뭐 사태들 쭉 돌아보면 차명 계좌는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자사주를 팔기 전에 뭐 차명이라도 만약 있었다면 통장 매매만 했다면 이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지금 에코프로도 뭐 이동채 전 회장이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다는데 이것도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배제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사주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거는 정말 그럼 자사주 누구한테 팔까요? 예, 뭐 기관 투자자다가 받는다 치면 뭐 상관없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내 매도를 한다거나 외려버리면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몽골에 방산을 이제 합의 MOU를 체결했다라는데 이것도 웃긴 겁니다. 이것도 지금 800억으로 샀다는데 도대체 이 800억이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아까도 재무제표를 봤는데 콩고 인수하지 지금 이거 인수하지 그러니까 지금 MOU를 일단 체결했으니까 뭐 대금을 당장 납입한 거 아니니까 자사주 판 돈으로 이걸 판 돈으로 이걸 또 메꾸는 건가? 그러면 공장도 지어야 되죠. 이거 광산도 사야 되죠. 콩고도 지금 샀죠. 야, 이거 뭐 돈이 계속 나가겠는데? 돈이 계속 어디서 나오는지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잘 안 나와 있고.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높죠. 주식은 뭐 팔고 있죠. 뭐 이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핵심 소재인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마노노 일대 광구에 대한 투자 후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탐사를 통한 개발 사업으로 최초 광물 출하 및 매출 발생까지 최소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뭐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콩고도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있어야지 지금 만드는데 지금 2차전지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2차전지 공장도 없어요. 그렇죠? 기술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업을 지금 3조 4조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걸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제 앞으로 이들이 벌어들일 돈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10배 올라간다?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어반 리튬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공장 짓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공장도 없는 회사에 2차 전지 한다고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6만 원, 7만 원 이제 8만 원짜리 6만 원 되니까 싸졌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거의 40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게 하다가 50% 나갔잖아요. 얘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없거든요. 얘들도 재무제표 보시면 재무를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매출 115억에 뭐 영업이익 지금 4년 5년 연속 적자. 뭐 없는 회사를 그냥 새로 이거 한다고 그냥 허울만 이렇게 회사 이름만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지분 들어오고 나서는 뭐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없는데 나오면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돈을 벌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재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예. 앞으로 이제 더 돈이 들어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유상증자, CB 발행, BW 발행 뭐 이런 거 하면 또 주식의 가치가 또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3자 배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누가 얘네들을 뭘 믿고 지금 3자 배정을 이제 투자를 유치하겠냐 이거죠. 몇 천억씩. 증권사들이 뭘 믿고 이걸 BW12를 발행해 주겠냐 이거죠.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 집도 개인이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직장이 삼성전자야. 월 500씩 나오고 있고 뭐 20년 빵빵할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 대출 해줄게. 회사 월급 담보로 신용 대출 해줄게. 그게 월급 담보, 직장을 담보로 신용을 대출해 주는 거지. 그 인간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무지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 집에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씩 월 신용 카드나 뭐 신용 대출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은행들도. 근데 기업이 지금 2차전지 기술력 있다. 2차전지 뭐 회사다. 뭐 특허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특허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한도가 있겠죠. 예. 공장이라도 지어놨어야지. 근데 공장도 없지. 현금도 없지. 금융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이제 오로지 하나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주식담보대출을 받겠죠. 예. 그럼 주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또 이제 주식 기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난 SG 라더겐 사태가 뭐죠? 예, 신용으로 올라갔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대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류광지 이 사람이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만약에 불러일으켜서 했는데 주가가 내려앉아 버리면 마찬가지 대주주도 지분이 다 털려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만만하게 그냥 대충 보니까 기술도 있고 막 배터리 아저씨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주식 좋다고 막 얘기하고 홍보하고 이러면 다 믿고 그냥 투자를 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하는 거니까요. 내가 뭐 그래서 금량 주식을 사라 했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사지 왜 금량을 사는 거야? 회사 좋다고 했지 사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너 손모가지 끌고 가가지고 증권회사 데리고 가가지고 뭐 증권 계좌 개설 시켜서 금량 주식 뭐 1억씩 사게 했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보고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SKI, 뭐 에코프로 쭉 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고 2차전지 관련돼서 아직 이미 이제 고도화되어 있고, 근데 금량이나 뭐 어바니튬이나 하이드로튬은 이제 막 공장 짓고 있고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에코프로나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만치 시가총액이 10조 20조 돼버리면 난 대박 부자가 될 거다, 이런 판단으로, 자기 판단으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판단대로 현실화되면 다행인데, 그 판단이 현실화되지 않고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 몫이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흐름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투자 정보나 그런 주식이 없을 경우에는 우량한 기업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10배 올라갔습니까? 예. LG화학이 10배 올라갔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10배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거든요. 예. 아무리 양극재든 뭐 응급재든 무슨 재든 뭐 상관없이 그쪽이 유망하다면 다른 쪽도 유망할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다른 기업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2차전지가? 전기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다 전기차 독일에서 만드는데 모든 2차전지 제품을 대한민국에서만 수주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2차전지 사업을 전부 한국에게만 내줄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산업이 호황이 되면 또 다른 이 후발주자들이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모든 산업들이 다 그래 왔는데 2차전지 산업만 그렇게 안 된다라는 뭐 보증서라도 있나요? 확정된 사실이 있나요? 없거든요. 사업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예. 주가는 이미 선반영해서 올라갔고 이제 그 올라간 주식이 10배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올라가진 않고 뭐 일반 있으면 떨어지고, 근데 이러는데 또 뭐 몽골 광산 지금 공시했다고 딱 봤는데 내용이 보니연 이거는 무슨 우리를 사람을 바보로 보나, 지금 800억으로 100조대 몽골 엘스테이 광산 개발권을 소유한 몽나의 지분을 60% 인수하는 양형학생을 맺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우리 바본가요? 우리는 인간이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학과 서울대 뭐 대학생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나오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똑똑한데 이 뭐 지금 바보인 걸로 알고 있게 이런 공시를 해버리는 거죠. 예. 네. 지금 3년간 영업이 5,300억이랍니다. 계산이 산수가 안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 어떻게 700억을 투자를 해서 3년 동안 5,300억을 번단 말입니까? 이거를 예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연간 예상 영업이익을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사기 아닌가요? 이 사기 아닌가 이거는? 이게 과장 광고를 넘어서서 이거는 분식회계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요?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 몽골의 엘스테이트 광산 몽나는 바본가요? 아니 자기가 장사하면 5,300억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왜 700억에 팝니까? 내가 가게가 있어요. 그냥 너무 멍청한, 쉽게 생각했습니다. 족발집 가게가, 몽나라는 족발집이 가게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7억에 팔았어요. 근데 매년 이 가게가 몇십억씩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걸 7억에 파나요? 3년 동안 50억 벌 수 있는, 50억을 벌고 있는 족발집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거를
7억에 판답니다. 3년 뒤에 50억을 벌 수 있는데 파는 놈이 바본가요? 아니 사는 사람은 무슨 금을 제조하는 뭐 연금술사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산다는 거죠? 뭐 사기를 쳐서 얘를 뭐 멱살 잡고 칼을 들이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아주 무난하게 감사합니다고 받는 거죠. 리튬 금속 기준가만 70조랍니다. 오, 이건 무슨 얘기죠? 텅스텐 22조, 몰디브 12조, 철 9조, 아연 6조, 118조의 가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700억에 판다고요? 우리는 뭐 인간이 아니면 우린 어릴 때 더하기 빼기를 못 배웠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게 지금 더하기 빼기가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거 100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18조랍니다. 이제는 또 뭐 완전히 이게 보는 순간 저는 이걸 보고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보고 주식을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제 또 샀습니다. 7만원 급등한 20% 다 빠지고 오늘 또 다 빠지고 이틀 연속. 이게 뭐 하는 거죠 주식을? 이건 뭐 거의 뭐 공식적인 합법적인 사기인가요? 뭐 라다견을 뭐라 할 수가 없네. 금감원은 이런 걸 보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 공시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 불법 공시인지 과대 광고인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왜 점검을 안 하죠 얘네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양이랑 회사만 계산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근데 이건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다는데 나머지 계산은 잘 되는데 왜 자기 회사의 이 IR을 이렇게 하죠? 당초 몽골 박이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당초 몽골 광산개발사가 중국과 같이 하려는 사업을 금양이 어렵게 갖고 왔단다. 이게 어렵게 갖고 온 겁니까? 완전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렵게 갖고 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111조를 700억에 샀는데 이게 어렵게 가지고 온 겁니까?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게? 금융감독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 밖에 2차전지 테마 중심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종목을 주시 중이라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거를 지금 주시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사해야 됩니까? 와. 정말 저는 대한민국 주시장이 너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이제 이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심하고 그동안 라다견 사태 그다음에 뭐 수많은 분식 회계 사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게 뭐 정말 너무 심하다. 이게 이제 이대로는 좀 힘들지 않겠나요?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에서 왔으니까 뭔가 좀 칼을 빼들고 이제 확실히 할 줄 알았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증거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럼 결국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 누구도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의심을 해야 되고, 내가 덜 욕심을 내야 되고, 내가 덜 무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요. 뭔가를 할 거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우량한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금으로만 주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사용 가능한 범위, 내가 밤에 2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 함정에 결국 마지막에 빠지는 거는 본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한 주 고생하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